안녕하세요, 채채입니다. 저번에 잡 구하는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막 엄청 여러 병원을 넣고 거기서 골라서 간 게 아니고 한 군데 인터뷰를 보고 이제 거기 가게 된 케이스라서 막 다양한 인터뷰 후기 같은 건 없지만 제가 이제 인터뷰를 준비했을 때는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영어 인터뷰에 대한 정보가 엄청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필리핀어 여러 가지 언어들로 만들어진 인터뷰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영어 질문이 나올 때까지 막 기다렸다가 그 질문을 받아 쓰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된 인터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터뷰 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밖에 없지만 인터뷰를 보자고 오퍼를 받고 일주일 뒤에 보게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일주일 동안 아마 인터뷰 연습을 한번 해라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나름대로 알차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막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인터뷰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영국 시간으로는 9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5시 반에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인터뷰는 한국에서 보고 영국에서 이제 면접관님들이 계시니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줌 프로그램을 한 5시 정도부터 켜놓고 막 옷도 막 정장 같은 막 셔츠 입고 이렇게 막 기다려가지고 막 혼자 중얼중얼 막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5시 반이 딱 되니까 원래 대기자 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줌에도 보면 대기자 방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불려갔습니다. 제가 본 면접관님들 두 분 다 엄청 친절하시고 상냥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IELTS 진짜 시험 볼 때처럼 막 뚱한 표정 짓고 있고 막 태클 발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고 막 그래 아이고 잘한다 이런 분위기? 그래서 엄청 편안하고 진짜 스몰톡 하는 기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질문들도 제가 공부한 거 안에서 다 나와서 나름대로 좀 술술 잘 말했던 것 같고 이거는 저한테는 기분 좋은 거지만 이제 끝날 때는 너 영어 진짜 잘한다. 너 정말 너의 간호 스킬을 잘 디벨롭 했구나 이렇게 칭찬까지 받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칭찬은 언제나 들어도 엄청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이제 잡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서류를 진행하고 있고 인터뷰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 인터뷰에 대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말을 해볼 건데 저는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올린 영국 간호사 NHS 밴드 5 널스 인터뷰 이렇게 치면은 막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영상을 켜두고 다른 나라어로 돼 있어도 막 계속 이렇게 듣다가 이제 영어로 된 질문이 나온다 하면은 그걸 막 받아 적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빽빽하게 모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진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걸 위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는 모든 면접,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빠삭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뭐 자기소개, 나의 과거 경력, 내가 어떤 간호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국의 간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왜 내가 간호사가 되었는지 이런 거는 진짜 빠삭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고 이것도 나름 진짜 IELTS 공부했던 것처럼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했었어요. 자기소개 이런 거는 막 클리니컬한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인트로듀스 하고 싶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NHS 밸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구글에 NHS nurse value 이렇게 치면은 6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그걸 한번 읽어보고 내가 하는 모든 답변에 이 NHS value에 대한 개념을 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NHS 병원에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일단 그 기본 밸류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NHS 밸류를 좀 이렇게 읽어보고 일단 문장으로 내가 만드는 문장에 넣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처음에 NHS 밸류도 엄청 단어들이 뭔가
좀 어색한, 내가 원래 잘 안 쓰는 그런 단어들이니까 좀 어색했는데 compassion 이런 단어여도 내가 뭐 compassion을 respect 한다, listen carefully 한다 이런 걸로 막 바꾸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넣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NHS value를 읽어보고 자기만의 단어, 자기만의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NHS value를 보고 나면 각 병원에 이제 value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터뷰를 지금 보는 병원의 밸류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원한 병원 밸류는 5개가 있었는데요. 이 5개는 진짜 팍팍팍팍팍 이렇게 말하게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밸류가 어차피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다 외우고 네가 왜 영국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니? 왜 우리 병원에 지원했니?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는 그 밸류를 이제 넣어가지고 뭐 너희 병원 밸류랑 나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말을 꾸며서 하는 게 아마 고득점을 받는, 고득점이라 하는 것도 웃기다, 면접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다른 분들이랑 병원 관계된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이제 영국 병원에 면접할 때는 이제 이 질문이 나왔으면은 그 질문의 키워드를 자기들끼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둔 키워드를 면접자가 말하면은 이제 그때 점수를 매기는 그런 거라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뭐 밸류 같은 거는 모든 병원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NHS 밸류, 각 병원의 밸류들은 꼭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소개, 인트로덕션 같은 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시나리오, 클리니컬 시나리오 인터뷰 질문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처음에 전 이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막 검색을 해서 쳤는데 진짜 공통적인 이제 시나리오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려서 들고 와봤는데 일단 찾았을 때는 첫 번째는 낙상, 두 번째 운드케어, 세 번째는 치매, 그리고 네 번째는 동료나 환자와의 그 불화가 이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이런 게 공통적으로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나오는 것들은 세세히 공부를 했었어요. 어떻게 뭐 대처를 할 건지 이런 것만 공부한 게 아니고 뭐 이거에 대한 간호, 이거에 대한 예방법,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가지고 넣었고 실제로 제가 본 인터뷰에서도 클리니컬한 시나리오는 이 안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딱 공통되는 이 네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 뭐 추가적으로 자기가 이제 지원하는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에 대한 뭐 인터뷰 질문들 치면은 진짜 여러 가지 인터넷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내가 공부했던 걸 술술 다 말하니까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꼭 공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CBT 공부할 때 6C라고 이게 질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알아놓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답변할 때 그 6C도 답변에 녹여내서 말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value, 6C 이런 거는 무조건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두 개는 꼭 이제 답변에 녹여보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CDE 어세스먼트에도 뭐가 들어있는지,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대처를 할지 보여줄 때 이런 거를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클리니컬 시나리오 답변을 할 때는 꼭 이제 너싱 케어 플랜을 무조건 기본 바탕에 두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낙상 환자를 봤다 하면 어떻게 환자를 체크할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노티할 건지 말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의사의 뭐 노티에 따르고 내가 뭐 추가적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항상 베이스에 두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항상 기록하는 걸 좀 중요시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기록한다는 꼭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이런 질문들을 받고 나면 어떻게 대답해야 이 영국 병원들이 만족할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CBT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거의 나오는 거예요. 막 낙상도 그렇고 운드케어도 그렇고 이제 CBT 공부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제 생각만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 그 CBT 공부했던 걸 다시 펴가지고 대충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렇게 봤는데,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막막하고 하면은 CBT 공부했던 걸 펴서 그 답변을 한번 문장어로 만들려고 해보세요. 문장어로 만들어져 있겠지만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그 답변을 참고해서
밥을 만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 툴도 있고 뭐 워털로우 스코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스코어나 뭐 표들은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제 구글에 쳤을 때도 엄청 길게 나오니까 조금 막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제 CBT에는 우리가 답 체크한 거 보면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보고 나면은 저는 한 8개 정도 받았나? 그래서 뭐 인터뷰 시간은 30분 정도로 잡았었는데 그 정도는 안 걸고 한 10분,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너 우리 병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이 병원에 관심이 있구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막 질문 있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 물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막막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뭔가 조금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병원에 일을 하게 되면은 처음 들어간 그 1년 동안은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막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 오스킬을 일단 뭐 합격하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병원의 환자와 간호사 비율이 궁금해.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간호사 혼자서 이만큼을 보거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웃겨가지고 정말이니? 정말 그건 여기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는 최대가 1:6이래요. 최대 6명을 보는 거죠. 그 정도면 괜찮겠다. 막 이렇게 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조금 조심스럽고 막 수줍어하면서 물어봤는데 혹시 인터뷰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마 오늘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또 기다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물어봤는데 혹시나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질문하는 거는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혹시나 정말 물어볼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랑 똑같이 물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저는 한 2주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받은 건 일주일인데 제가 같이 이제 스터디를 했던 선생님이 있어요. 인터뷰도 뭐 그렇고 IELTS 스피킹도 그렇고 스피킹을 혼자 해서는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이제 병원을 준비하던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연습을 했었고 그 선생님이 저보다 일주일 먼저 받기 때문에 같이 2주일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스터디 메이트를 구할 수 있으면은 스터디 메이트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부서가 다르니까 서로 모르는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선생님은 수술실 선생님이었는데 수술실 선생님은 아무래도 병동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그 선생님은 저보다 조금 더 탄탄한 간호 지식과 영어도 좀 잘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잘 채워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스터디 메이트를 구할 수 있으면은 구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인터뷰 뭐 영상이라고 해서 막 거창한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부담 없이 그냥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떨리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IELTS 스피킹 뭐 분위기가 좀 삭막하고 좀 엄격하고 해도 내가 떨어지면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인터뷰는 떨어지면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이렇게 연습을 그냥 빡세게 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면접을 보면은 그 분위기에 하하 하면서 이제 답변도 술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들 이제 인터뷰도 준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병원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 영상까지 이제 공유했는데 다음 영상은 이제 뭘 올리면 좋을까요? 이제 고민을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준비하시는 과정이 다 술술 풀려가지고 빨리 다들 영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저같이 막 기초에서 시작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을 내서 영국 간호사 도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